이 이야기는 제 오랜 친구 김재훈과 이선희 부부에게 닥친 한바탕 소용돌이 같은 사건입니다. 그들의 인생 후반부에 예고 없이 찾아온 뜨거운 불꽃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위험하고도 격렬했습니다. 저는 올해 59 평생을 철강회사에서 일하다 작년에 정년퇴직한 김재훈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무료했습니다. 아내 이선희는 여전히 바쁘게 사회생활을 했고 다 큰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정신이 없었죠. 저는 그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가하게 된 동창회에서 제 인생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은주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첫사랑이었던 은주. 세월의 흔적은 그녀에게도 있었지만 여전히 깊고 선한 눈매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은주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산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죠. 헤어질 때 은주가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재훈아, 우리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 너무 반가웠어.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주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풋풋한 고교 시절의 추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첫사랑과의 재회는 저의 팍팍했던 노년의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내 선희와는 벌써 3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뜨겁게 사랑했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서로의 일상에 무관심해졌죠. 그저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권태라고 하기엔 너무 깊게 뿌리내린 무감각함이었습니다. 은주와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 함께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주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녀는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는 다시 젊어진 듯 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선희와 결혼하고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와 함께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피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주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나 오늘 집에 가기 싫다.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역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호텔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죄책감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모든 번뇌는 사라지고 오직 은주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향기로운 숨결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본능과 욕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끌어안고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의 옆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선희에 대한 미안함과 은주와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환한 미소를 보자마자 모든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제 외도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선희는 제가 동창회에 자주 나간다거나 친구들과 골프를 친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무관심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제 변화를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저 제 일상에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선희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저와 은주가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선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에서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선희의 목소리는 잔뜩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죠.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당신 바람 피웠어? 선희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결혼 생활이 우스웠어. 그녀의 절규는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늘 저에게 무관심했고 저희 부부 사이의 벽은 너무나 두꺼웠으니까요. 물론 그것이 제가 외도를 정당화할 이유는 되지 못했지만요. 그때 선희가 제 얼굴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나도 할 말 있어. 당신이 바람 피운 줄만 알아? 그녀의 말에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선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당신 모르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선희가 저에게서 시선을 돌려 벽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당신 생각만 했잖아. 나는 당신 옆에서 그림자처럼 지냈어. 당신은 나를 여자로 본 적도 없었지.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의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저의 가슴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외로움만 생각했지 선희의 외로움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만난 사람은 직장 동료 이재환이었습니다. 그는 선희보다 5살 연하로 선희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선희는 저와 결혼 생활 내내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배려를 재환에게서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도를 인정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와 선희의 분류는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아들 김성진과 딸 김은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진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은정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선희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냐고. 자식들의 비난은 저희 부부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저희의 추한 모습이 자식들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이죠.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냉기가 가득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비난했고 자식들은 저희를 경멸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선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한순간에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선희는 낯설 만큼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미련 없어. 빨리 정리하고 싶어. 선희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이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손가락질했고 자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불륜은 온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매일 밤술에 의지하며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은주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희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재환과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드러나면서 재환과의 만남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된 외로움에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와 선희는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저희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 외로움을 토로했고 선희는 제가 얼마나 자신에게 무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이선희 씨는 김재훈 씨에게서 무엇을 바랐습니까? 선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됐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오든 힘들게 살림을 해도 남편은 항상 무관심했어요. 저는 그저 투명 인간 같았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선희의 말에 제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외로움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제 불행만 생각하고 그녀의 고통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기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재훈 씨는 이선희 씨에게서 무엇을 바랐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무관심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역시 선희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가 저에게 맞춰주기를 바랐을 뿐 제가 먼저 그녀에게 맞춰주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아내에게 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깨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지만 상담을 통해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춰 나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한 번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저희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도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여전히 외로웠지만 이제는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틈틈이 은주에게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물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희 또한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취미 활동을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전처럼 다정한 부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선희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황혼기에 찾아온 위험한 사랑과 그로 인한 파국은 저희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관계에 대한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울을 다시 맞추는 대신 각자의 새로운 거울을 만들어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저처럼 황혼기에 접어들어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잊고 살았던 지난 사랑이나 숨겨진 외로움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또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